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일제히 사퇴를 압박하면서 탄핵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대통령은 탄핵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여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 판사 탄핵도 이례적인데 임기가 보장된 사법부 수장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주말을 거치면서 거대 여당 입법부가 사법부와의 충돌 수위를 극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현주 기자입니다.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입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여당 대표.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 꺼내든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저는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최대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조희대는 지금 즉시 사퇴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 지도부 한 의원은 지난주 전국 법원장 회의가 방아쇠를 당겼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로 충분히 신호를 줬음에도 정작 사법부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법부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라고 반발하는 건 내란 종식 의지가 없다는 거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이대로 가다간 이 대통령 파기환송 시즌2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은 탄핵 언급이 압박용이지만 조희대 카르텔이 확인된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민주당은 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할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들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라고요. 나병주 기자입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 입장을 밝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이 5개 재판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단된 5개 대통령 재판 중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공직선거법 사건을 콕 집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나머지 사건 재판들도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이 퇴임 후 유죄를 선고받기 때문에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란 주장도 펼쳤습니다. 결국 대통령 재판을 무죄로 뒤집으려는 행동에 착수했단 겁니다. 이재명 사건을 유죄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건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사퇴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둘러싼 입법부와 사법부의 충돌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사실상 입법부 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실이 사법부 수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뜻이냐라고 비치면서 파장이 커지자 이 사퇴와 관련된 입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논란의 문구를 속기록에서 한때 삭제하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으로 비춰지면서 파장은 커졌습니다. 40여 분 뒤 강 대변인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한 입장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선출 권력의 입장을 임명 권력이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원칙적 공감을 한 것이란 겁니다. 그래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다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런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러면서 언론이 브리핑 취지를 오독했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단의 문제가 된 공감 표현을 삭제한 채 브리핑 속기록을 배포해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기자단의 반발에 다시 포함됐지만 대통령실이 실제 발언의 의미를 축소 또는 수정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도를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법원 내부에선 헌법으로 임기를 보장한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건 삼권 분립 위반이라는 불만 기류가 팽배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거취가 논란이 된 상황,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퇴근길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공개 사퇴 요구를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 퇴근길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대법원장님, 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대법원도 사퇴 요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삼권 분립 훼손이라는 반발 기류가 일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사퇴를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은 6년 임기가 헌법으로 보장됩니다. 2023년 12월 임명된 조 대법원장은 만 70세 정년이 되는 2027년 6월까지 재직할 수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가 사퇴 이유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동조하지 않으면 바로 압박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남은 현임 기자 나왔는데요. 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왜 꺼내들었을까? 사실은 처음 꺼내든 건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처음 언급한 게 지난 5월이었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니까 탄핵을 추진했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대선 앞두고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서 보류했었는데 넉 달 만에 정청래 대표와 서영교 법사위원이 공개적으로 다시 꺼내든 겁니다. 당시는 대선 전에 한 거였는데 지금은 뭐 대통령 재판 뭐 진행되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다시 꺼낸 거예요? 일단 상황을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줄기차게 강조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희대 직위원회 자업자득이다, 이런 건데요. 자, 내란 전담 재판부 띄우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향해서 반성하라,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근데요, 민주당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속으로는 위헌 논란 부담을 안고 내란 전담 재판부 밀어붙이는 게 또 정치적 부담으로 느껴진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뭐 조 대법원장이 조금 굽힌다거나 직위원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손을 뗀다거나 이러면은 꼭 내란 전담 재판부 고집하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하지만 지난 12일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공개 반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러면서 더 강공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판사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 비판하니까 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이제 탄핵까지 언급을 한다는 건데 진짜 하려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 무죄 날까 봐 우려된다는 취지에서 사퇴와 탄핵을 거론한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렇게 의심합니다. 민주당이 사법부 향해서 사실상 이 대통령 무죄 내려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라고요. 자,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 분석 한번 볼까요? 먼저 이 대통령 중단된 5개 재판 재개될까 봐 우려하는 거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시켜서 결국은 이 대통령과 공범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는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이걸 따져봐야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실제로 국민의힘 주장대로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업은요, 개별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최종 결론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내리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이 대통령 측에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만 소설이다 이렇게 또 민주당 측은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또 조 대법원장이 사퇴를 하거나 만약 탄핵안이 국회에 통과돼서 직무가 정지되면요, 보통 최선임자가 직무대행을 맡는데 노태학 대법관이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을 견임하고 있어서 이흥구 대법관이 맡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 대법관은요,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냈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민주당은 그래서 대법원장 탄핵하는 겁니까? 일단 뭐 지도부나 법사위나 물어봤는데 일단은 탄핵 발의는 개인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사법부 하기에 달려있다는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한인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판을 지연시켜 내란범을 보호하고 있다.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물러나라고 직격한 겁니다. 사법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내란 사건을 따로 맡게 될 재판부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지식재산 전담이나 소년 사건 전담도 있는데 내란 전담이 왜 위헌이냐며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사법부와의 전면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안을 두고 재판 독립을 강조하자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본격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띄우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는 건데 왜 위헌이냐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가 존재합니다.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합니다.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란 관련자들 수를 보면 일찌감치 구성했어야 됐다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억지 논리란 지적도 나옵니다. 고등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지식재산 재판은 용어부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일반 형사사건인 내란에 전문성이 필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사 구성 권한이 다르다고 꼬집었습니다. 사법부 외에 외부 기관에서 내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전담 재판부와 비교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위헌이 아니라는 걸 보여달라고 비꼬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별부 설치법이 법사위에 상정됐죠. 자, 그 이후 결국 내란을 청산할지 사법부를 못 믿겠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 내란 특별재판부의 시작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요. 야당은 보복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내란 특별법을 오늘 논의하면서 한번 맥락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상정한 후 설치 제안이 나온 건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규정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한 판결을 내려 대선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단 9일 만에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대선에 개입한 게 내란 특별재판부의 시작이란 겁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이냐며 반발했습니다. 검찰도 폐지하고 법원도 폐지하고 민주당 국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선 전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일단락됐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자진 사퇴하라고 일제히 요구했는데요. 청문회, 국정조사까지 다 동원할 태세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정치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입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조희대의 난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6차례의 사법파동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아닌가.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느냐며 사퇴를 요구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참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청문회와 달리 국정조사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특검안 발의는 일단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내 자정적 노력을 지켜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과도한 사법부 압박에 대한 역풍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한변협회장 9명은 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외부 권력에 법원이 휘둘리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가 훼손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10명의 탄핵안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미리 써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안도 사전에 발의를 해놔서 제때 처리할 수 있었다며 조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안을 미리 써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친명계 중진 의원도 사법부에서 비상식적으로 하면 우리도 비상식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조 대법원장이 치명적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 10명 탄핵안 준비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시한은 오는 11일 밤으로 못 박았습니다. 11일 밤까지 기다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12일까지 사법부가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15일 전에 처리하려면 12일에는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는 이유 등을 언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2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오늘 유죄 취지의 판결을 주도한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에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냈는데요. 법원 내부에서는 원칙론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넘겼습니다. 이후 합의 기일을 일주일에 2차례 지정하며 신속한 진행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원칙론자로 평가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1심 6개월, 2, 3심 각각 3개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 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후엔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활동하다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대법원이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혼란을 정리할 책무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진보 성향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을 지내며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다른 견해를 내며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예상치 못한 행보에 당 차원 대응으로 수위를 높이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나 무죄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것을 두고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합니다. 이 후보의 2심 무죄가 뒤집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당이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니 당이 나서겠다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나라며 나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선 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대선 후보 등록 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율사 출신 의원은 대법원장 영향력 아래에 있는 대법관들이 꽤 있다며 후보 등록 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29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